오픽에서 내가 원하는 등급 받으려면 스킵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점이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스킵하고 점수 잘 났다. 완전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학생의 경우 너무 어려운 돌발 문제가 나와서 세 문제를 콤보 통으로 몽땅 스킵을 했대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번엔 망했어. IM2만 나와도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IH를 받았다는 거죠. 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무려 6문제를 스킵한 경우에도 IH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AL을 받으려면 14번, 15번은 무조건 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14번, 15번을 아예 대답 안 하고 AL을 받은 사람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나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킵 전략. 도대체 이건 뭔지, 왜 쓰는 건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한지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픽 시험의 근본적인 설계 철학부터 짚고 갈게요. 오픽은 미국의 ACTFL, 즉 미국 외국어 교육 협회에서 만든 시험인데요. 이 기관은 아주 중요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바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게 하라라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하기 시험이라는 게 정답을 아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가는가를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 혹은 내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걸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철학에서 스킵이라는 기능이 허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픽 특유의 시험 방식 때문이에요. 오픽은 시험관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컴퓨터 앞에서 녹음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관이 모든 문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점수를 매긴다라기보다는 전체 답변의 흐름과 완성도, 일관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질문 15개 중에 한두 개를 넘겼다 해도 나머지 12개에서 13개의 답변에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면 높은 등급, 심지어 AL까지 줄 수 있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한 문제를 스킵하고 강한 문제에서 실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수험 문화예요. 오픽은 한국에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게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수험생들과 강사들이 실전으로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를 스킵하고 나면 점수가 내려가고 어떤 문제는 과감히 뛰어넘어도 점수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걸 하나씩 검증해 나간 거죠. 그 결과 롤플레이는 절대 스킵하지 말 것, 초반 묘사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넘겨도 된다. 14번, 15번은 A의 경우 조건부로는 괜찮다. 이런 식의 실전용 전략이 점점 체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몇 문제까지 스킵해봤어요? 3개 넘기고 IH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정도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픽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문항이 출제돼요. 즉 어떤 문제를 받을지는 완전히 랜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설계자 입장에서도 수험자에게 말 못할 상황이라면 스스로 그 문제를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취지로 스킵을 허용한 거예요. 공정성을 위한 거죠. 이 구조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더 정확한 능력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오픽 시험 자체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관사도 스킵 전략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2023년에 발표해서 일부 영역을 통째로 건너뛰면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 높은 등급을 주기 어렵다라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있었죠. 바로 롤플레이 문제 문항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AL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게다가 최근에 넥스트 버튼도 질문을 다 듣고 나서 활성화하게 변경이 됐어요. 스킵 난용을 막으려는 흐름인데요.
혹시 아직 모르신다면 오픽에서는 스킵이라는 버튼은 따로 없어요. 질문이 나오면 처음에 next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약 10초 정도 조용히 기다려야 활성화됩니다. 그제서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수험자들 중에서 스킵 버튼이 어디 있죠? 라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리하면 넘길 때는 조용히 10초 기다렸다가 넥스트를 누르면 되세요. 스킵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묵묵히 넘기기. 조용히 10초 기다리고 next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면 되니까 쉽고요. 단 회화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영어로 양해 구하고 넘기기. 정중하고 유창하게 말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m sorry, but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I've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is before, so I'm gonna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훨씬 유창하게 보이죠. 아래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스킵해도 되는 문제, 절대 안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킵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인 자기소개겠죠.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고요.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좀 중복 질문 있죠.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또 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면 스킵하셔도 무방하죠. 또 완전 생소한 돌발 주제, 환경오염 이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킵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에는요. A의 경우 롤플레이 11번에서 13번은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킵을 권하지 않고요. 또 14번, 15번 문제도 A의 성적 반영은 크다고 하니까 스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콤보 문제 중에서는 돌발 문제 3개를 통으로 스킵하는 경우에도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요. 경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관련 경험 질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스킵을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등급별 스킵 전술입니다. IM 목표시라면 스킵 어느 정도 하셔도 점수가 나와요. 최대 6문제까지 해서 점수 받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내 영어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려면 3개 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돌발 문제에서도 스킵하셔도 돼요. 특히 통으로 콤보 문제 전체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마지막 2-3 문제 난이도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자신이 없으면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IH 등급은 2-3 문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스킵하느냐는 거겠죠. 롤플레이 문제나 문제 관련된 경험 문제, 비교 문제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스킵을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롤플레이나 돌발 문제를 스킵할 거면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잘 대답했는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곳에서 아주 잘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IH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스킵할 거면 티 안 나게 좀 흩어서 통으로 특히 돌발 콤보 전체를 하기보다는 앞에서 하나, 중간쯤 하나,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롤플레이 콤보는 되도록이면 대답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 IH 정도면 영어로 정중하게 패스하는 표현 I'm sorry, can I skip this one? 정도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IH는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자연스럽게 스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AL, 가능하면 스킵은 적게 하시고요. 정말 맥스로 3개 이하를 권장드려요. AL은 모든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흐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유형을 보면 초반에 좀 덜 중요한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것에 자신이 없다면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앞쪽에 돌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걸 통으로 스킵을 하시면 절대 AL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1번에서 13번 롤플레이 콤보 문제는 무조건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AL 여부를 결정짓는 구간이거든요. 롤플레이 콤보 문제는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되고요.
롤플레이 구간까지 너무나도 잘했다면 14번, 15번에서 말에서 별로 득점을 못하겠다 싶다면 최종적으로 버리는 패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스킵을 한다면 꼭 다른 답변에서 그 능력을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히든 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킵은 A의 레벨에서는 내가 충분히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했을 때만 사용하자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스킵이 뭔지, 왜 쓰는지, 언제 쓰면 좋고 어디까지 통하는지, 어디부터는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진짜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스킵 전략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스킵은 그 실력을 스마트하게 보여주기 위한 전술일 뿐입니다. 기본기는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시험장에 가면 녹음 버튼 누르는 순간 떨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강의에서 배운 걸 천천히 떠올리면서 질문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픽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ye everyone!